소득에 대한 뭐다? 부동산 가격 이래 되는 거. RIR 지수라면 R은 리스라 있죠. 임대료. 그럼 임대료는 월 소득 대비 뭡니까? 예,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96쪽에 보니까 맨 위에 1번 있죠. PIR. P가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그럼 뭐든 대비 연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이렇게 보고 R은 리스라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니까 월 소득 대비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놓고 수밥의 지수는 방금 뭡니까? 분모가 뭐였죠? 총 지출액에서 분자가 뭐다?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수밥의 지수라고 PIR은 뭡니까? 연소득 대비 뭐다? 부동산 가격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RI는 뭐와 보시란 거요? 월 소득에 대한 뭡니까? 임대료. 자 그러면 대충 보니까 우리가 요 분모 분자 중에서 분자는 여기 분자값과 분모값과 분자값을 보니까 요 분자값이 높아지면 요 전부 다 지수들이 다 높아지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는 생계비나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인데 이것이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지수값들이 높아진다면 주거비 부담이 뭡니까? 생계비, 주거비 부담이 뭐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값들이 높으면 안 좋다는 거고 지수값이 낮아야 좋다는 거죠. 됐나요? 수밥의 지수나 PIR 지수나 RI 지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이해됐어요? 다시 수밥의 지수는 이게 뭐라고요? 총 지출액에 대해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것. 그 생계비 속에 대표적인 주거비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PIR 지수는 연소득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RI 지수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수값이 높으면 안 좋고 낮을수록 좋다. 이 정도 알고 가자는 거죠. 자, 97쪽 갑니다. 97쪽의 핵심 이해해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 있는데 부동산 정책 있어요. 개념이 공적 주체예요. 자, 공적 주체는 우리가 누굽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것을 우리가 공적 주체입니다. 됐나요? 사적 주체하면 민간이죠. 민간. 공적 주체, 사적 주체입니다. 공적 주체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까요? 우리 학교는 기초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적 주체는 우리가 사회에는 크게 주체가 사적 주체, 공적 주체 나누는데 사적 주체는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공적 주체는 뭐 됩니까?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강조한다고요. 너만 잘 살면 안 되고 누구나 똑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돼. 이런 거 공적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공적 주체 기준입니다 하는 거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말하는 형평성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1번. 정부의 시장 개입되는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자, 정치적 기능은 누구를 위한 거다? 그 진하게 돼 있죠. 니은에 정치적 하니까 저소득층입니다. 이거를 우리 문제에서 중산층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산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정치적 기능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 경제적 기능입니다. 경제적 기능은 뭐냐?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여러 말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주 보면서 정치적 기능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다. 이것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시장 실패. 자, 그 다음 02번 갈까요?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책이 있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 별표시 3개입니다. 별표시 3개. 자, 거기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우리는 시장적 시장에는 매도자와 매수가 존재하죠. 매도자가 매수자인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 자,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 시장이라고 했습니까? 가상적 시장이라고 했어요. 현실적 시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학자들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이렇다 하는 걸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상학적으로 만든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현실적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완전 경쟁 시장을 하는데, 일단 전부 다 이질성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하나의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동질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죠. 거래 당사자는 매도자 매수자예요. 그 매도자 매수자 수가 소수가 아니고 다수의 매도자가 매수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다수가 존재하는데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가 누구나 뭡니까? 누구나 들어오고 나가.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고, 그러면 이 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완전한 정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정보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요 완전한 정보 때문에 앞 시간에 우리가 익힌 것들이 효율적 시장이 있죠. 효율적 시장.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즉각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 개념에서 많이 바라본다 하는 거죠. 정보 개념에서.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독점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가점 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독점 시장, 가점 시장. 이것을 뜻을 묻진 않으니까 한 번쯤 보면 되겠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독점 시장을 만들고 가점 시장을 만들더라. 이렇게. 자, 그다음 공공재가 존재한다 했어요. 공공재가 존재한다. 자, 이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케 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자, 공공재 하면은, 자, 거기서 공공재라는 말에서 우리가 용어적인 문제 두 가지 용어를, 공공재 성격을 보면 비배제성,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이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는 이용하지 말고 너만 이용해,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재화를 우리가 비배제성, 됐나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경합성은 이것을 공공재를 먼저 가지려고 다투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는다. 계속 공급해 줄 테니까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사용해라 하는 거죠. 빨리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오픈돼 있으니까 누구나. 그래서 이거를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재화를 공공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공공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고 무한정이 공급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딱 맡겼을 때 그 공급 해기를 해주는 사람이 계속 공급을, 뭐 자기 돈을 다 희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 돈을 공급하면서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자기도 이윤을 챙겨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너 계속 공급해줘 하면은 이윤이 안 생기겠죠. 무한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람, 공급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도 이윤을 보여야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정의 외부 효과,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효과를 보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지만은 생산하는 사람은 뭡니까? 적게 생산하게 된다고요. 가소 생산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의 문제는 뭐다? 공급자가 공급 행위를 적게 생산하는 겁니다. 적게. 됐나요? 예, 적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원입니다. 공원. 됐나요? 공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공원. 자,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도 하나의 공공재 성격이다고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면서 쓰기는 쓰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안 대니까 계속 공급해줘요. 그럼 화장실에 뭡니까? 화장지 있죠. 그 가져오는 사람도 생각으로 많아요. 자기가 돈 안 내니까 떠도오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즘에 좀 쪽팔려서 안 하던데 옛날에 진짜 자기가 맞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좀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생기면서,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화장실에 가면 낙서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뭔가 볼펜을 들고 다니고 뭐 학습 도구를 들고 다니니까 심심하니까 막 낙서를 해. 근데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니까 볼펜을 안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낙서가 없어진 거야. 무슨 아시죠? 무슨 느낌 안 받았나요? 옛날에는 막 가면 무조건 낙서가 있어. 요즘 낙서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다. 이놈 스마트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예. 눈이 안 좋아졌죠. 대신에. 자, 그것입니다. 근데 공공재는 공원, 도로, 산림, 국방 이런 것을 말하는데 예, 시장 자체가 뭐냐? 공급적인 행위에서 가소 생산되더라. 방금 이해했나요? 가소 생산되더라.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죠.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은 가소 생산이 되고 또 소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돈 안 내는데 해가지고 낭비를 하더라고요. 무슨 아시죠? 낭비를 하더라. 내 돈 안 내니까 무임승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거죠. 공공재. 우리 지하철도 뭡니까? 하나의 공공재 성격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별표시 할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자, 아까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일으킨다 했죠.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나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가진 쪽과 정보를 가지 못한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의 결과는 뭘까요? 할 때 정보를 가진 쪽 입장에서 나만 잘 쓰면 된다는 거죠. 남은 몰라도 되고 내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윤을 챙기면 돼. 예, 이거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라고 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자 하는 거. 그러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역선택한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입니다. 이 외부 효과는 역시 별표시. 자, 이 외부 효과는 어렵지는 않은데 좀 학습이 필요해요. 어렵지는 않은데 학습이 필요하다.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외부 효과 하면은 일단 외부니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효과가 아니고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아니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에요. 이 주변 환경이 그럼 주변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자,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행정적 환경. 우리가 주변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죠. 그럼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이 나는 부동산을 가만히 있는데 예? 어떤 것이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이 부동산이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 플러스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 이익을 주는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라 합니다. 자, 무슨 효과? 자, 정의 외부 효과. 이롭게 하는 거,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다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지만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일단 이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거래 당사자 매도자와 매수자의 개념이 아니고 뭐 시장 기구를 통했다는 것도 아니라 시장 기구를 통했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는 이 제3자란 말을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는 의미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했는데 제3자가 어떤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았다. 제3자 개념과 의도하지 않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손해를 입힐 거야. 이런 목적을 두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만 이익을 줄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3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발생합니다. 이익을 우리가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손실을 준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익을 주면은 뭡니까?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마이너스 손해를 일으키면 마이너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라 주면 손해를 주면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데 대가가 없다는 거죠. 예, 이익을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손해를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가 수반하자.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외부 효과랍니다. 자, 그 외부 효과는 방금 무슨 효과가 있고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건 현상이라 했죠. 자, 나는 A 부동산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천시가 내가 있는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주네요. 내가 공원 오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천시가 우리 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줘. 그럼 주거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되나요? 자, 이천시와 나는 아무 관계 아니다. 제3자다.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근데 나에게 뭘 줬다? 이익을 줬다. 그렇다고 내가 정부에 이천시에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 외부 효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다음 부의 외부 효과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요 주거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차들도 많이 다니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변에 목장이 들었어요. 목장이 들으니까 뭐 이제 설러지, 악취도 풍기고 뭐 파리도 끊고 모기도 부글부글 해요. 그러니까 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의 외부 효과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 실패는 뭘까요? 할 때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고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땡 틀립니다. 땡 틀리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외부 효과에 의해서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하는 원인이다 있는데 그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랑 부의 외부 효과 모두가 시장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 아까 공원 있죠? 공원이 뭐죠? 공공재 성격이 있죠. 그럼 공원은 아까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시장 실패가 아까 뭡니까? 시장 실패적인 문제가 공급적인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없잖아요. 계속 공급해주면 적자다 적자. 그래서 생산자는 특정 물량까지만 공급 행위를 하고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주더라. 사람들은 그거를 공공재를 필요로 하는데 공급자 입장에는 계속 공급을 하면 적자니까 자기가 이윤이 남는 데까지만 공급 행위를 한다. 그럼 공공재가 가소 생산되더라는 거죠. 가소 생산 문제를 발생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안 내더란 말이야. 돈을 안 내니까 뭡니까? 무임승차, 낭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도 공급자 입장과 소비자 측면에서 뭐한다? 부작용이 있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되면 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것은 그 반대 부가 항상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마이너스다 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는 플러스의 실패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를 잘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할 때는 마이너스 실패를 가져오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은 가소 생산, 가소 소비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플러스 가대 생산, 가대 소비. 그러니까 이거는 가대, 이거는 가소 현상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 98쪽에 가로 1번 불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참고로 독과점이다 하는 거 읽고요. 참고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공공재 부족 있죠. 자, 공공재 부족이다 할 때 뭐 가소 생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 소비 무임 승차 문제가 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 표시하라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있죠. 정보를 가진 쪽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99쪽에 외부 효과 있어요. 외부 효과. 자, 그런데 외부 효과는 좀 더 살펴보자. 좀 더 살펴보자 하는 거죠. 자, 99쪽. 자, 99쪽에 있는 그 타이틀 03번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 별 표시 2개. 별 표시 2개 합시다.
자, 먼저 외부 효과 정의가 있죠. 자, 외부 효과는 있어요. 생산과 소비적인 측면. 자, 외부 효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 생산과 소비적인 측면을 바라봐요. 생산적인 측면은 공급이고 소비적인 측면은 수요입니다. 되나요? 예. 자, 다시 외부 효과는 어떤 측면을 바라본다? 생산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소비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생산을 할 때는 어떤 예운과 관계를 가지고 할까요?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그 물건을 생산하고 남은 쓰레기가 발생해요. 자, 물건을 생산하면 뭐가 발생한다? 오염 물질이 발생해요. 그 오염 물질을 뭐한다?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하면 무슨 측면을 바라보는 거냐? 비용 측면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적인 측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소비한다. 수요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자금이 회수되지 않죠. 팔려야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비는 수익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이걸 다르게는 편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수익을 뭐라고요? 편익. 자, 생산적인 측면은 뭘 바라보는 개념?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소비적인 측면은 뭘 바라보는 개념? 수익 측면을 바른다. 편익입니다. 편익. 자, 이걸 바라보는데, 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뭐다? 제3자입니다. 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말을 뭐라 한다고요? 제3자. 제3자를 또 다르게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또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제3자 낫죠. 의도하지 않았다 낫죠. 근데 뭘 발생했다고요? 이익이나 손해를 일으켰는데 아무런 대가가 수반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항상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뭐다? 외부 효과라 합니다. 외부 효과. 자, 그래서 밑에 원 1번에 보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는 동의어를 씁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어떻게 또 용어 쓴다고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 이렇게 쓰긴 합니다.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 동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기를 통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거고,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기를 통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익을 줬다 하는 겁니다. 자, 표 있어요. 표의 첫 번째 보니까 외부 효과는 있어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무슨 과정에도 발생한다? 소비 과정.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생산과 소비 과정 측면에서 발생한다. 자, 어떤데? 생산 과정에는 뭐 때문에? 비용 때문에. 소비적인 측면은 뭐대? 수익 때문에.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제한은 시장 원리에 막히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보다 가다하게 생산되어 시장 실패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해를 시키겠지만 우리가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는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가소 개념을 생각하라고요. 항상 요 부가 이렇게 된다.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가대 개념을 생각하세요. 됐나요? 자, 얘는 뒤에도 돼. 근데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다 정의 외부 효과 실패는 마이너스. 가소 개념을 인식하세요.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가 플러스. 플러스는 가대 개념을 생각하세요. 이해됐나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면 되고. 자, 그다음 요 특히 두 번째 용어를 볼 때 가소라는 건 알고, 부의 외부 효과는 뭐 한다? 부의 외부 효과는 가대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가대인데 무엇보다 가대인지를 주어를 바꾼다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적정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가대라고 해요. 무엇보다? 적정 양보다 더 많이. 그럼 가소는 뭡니까? 적정 양보다 더 적게. 그게 가소라고요. 이해됐나요? 적정 양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을 뭐 때문에? 부동성과 연속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높죠. 우리가 토지의 특성 중에서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죠.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공장에 오면 싫으면 옮겨갈 수 있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면 돼.
근데 공장이 들어섰는데도 옮겨갈 수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부동성은 외부 효과가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땅은 전부 다 소유가 필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지만 네?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 효과가 직접적인 관련 부동성 특성하면 두 가지를 항상 언급하더라. 부동성, 그다음 인접성. 부동성과 인접성. 이 외부 효과,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땅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분석 근거가 된다. 다시 뭐 분석? 지역 분석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를 결정하고 그 용도에 맞는 땅을 결정할 때는 한번 결정하면 잘못된 것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용도에 맞는 지역이 어디가 좋을까? 어느 지역이 입지가 좋을까? 용도에 맞는 땅을 찾는 것을 입지론이라고 해요. 다시 용도를 결정하고 주거용이다, 상업용이다, 공업용이다, 통닭집을 할 거다, 옷가게를 할 거다 해놓고 뭡니까? 그 땅을 이 용도에 맞는 장소가 좋은 걸 찾는 것을 입지론이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은 입지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다 무슨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1번 있는데 외부 효과의 치유 주체는 1번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요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 그럼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했죠. 자, 이것이 외부 효과를 묻는 거고, 그럼 외부 효과에 의해서 뭡니까?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했죠. 그럼 시장 실패는 정의 외부 효과 할 때는 뭐다? 마이너스 가소 개념이 되고 적정 양보다 적게 생산, 적게 소비라는 개념이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적정 생산량보다 적정 소비량이 적정 양보다 뭡니까? 가대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시장 실패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수정.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 정치적 기능이라 했어요? 경제적 기능이라 했어요? 경제적 기능이다 라고 했어요. 정부의 기능 중에서. 그럼 경제적 기능에서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뭐라고요? 정부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정부가 들어오는 거야. 이것을 공개념이라고요. 공개념이 뭐라고요? 공적 주체가 들어온다 해서요. 공개념이라고요. 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정부가 공적 주체가 감나라 판나라 안 할 거라고요. 잘 돌아간다면. 그럼 시장이 제대로 기능 안 하니까 공적 주체가 들어온다고요. 그지? 공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뭐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시장이 실패한다. 시장 실패가 되니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 정부 개입에서 자, 정을 외부 효과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 좋은 거야. 좋은 것인데도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좋은 건데 누군가가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패를 일으키니까 그 공급자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줘. 그러니까 국가가 뭡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너가 힘들지, 너가 손해보지.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세금, 세제를 완화시켜 준다고요. 네? 세제를 완화시키는 것. 이런 정책을 뭐냐 하면은 너 잘하고 있어. 잘해봐. 조장 정책을 쓴다고요. 무슨 정책? 잘한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성격 중에 여기에 O형 성격이 있나요? 확실해요. O형 없어요? 야, 전부터 O형 P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A형, B형, B형 들어봐요. 우리 혈액형이 완전한 건 아닌데 일반적 통계적으로는 그 잘한다 해줄 성격이 어떤 행일까요? B형입니다. B형. 네? B형은 이 너무 성격이 활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삐지기도 하죠. 예. 근데 그 옆에서 뭔가 네가 잘한다 도와주면 계속 일을 열심히 해요. 충성자다. CEO는 되기까만 아니야.
지역감은 아닌데 뭔가 일을 잘하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잘 안 줘요.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잘한다 도와주면 일을 덜 열심히 하는데 너 못해, 너는 절대 안 돼 하면 그때로 아예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격이 비행 성격은 아주 예술가 타입, 아주 이 사사성이 좀 풍부한 타입. 근데 기분 나쁘면 일을 못 합니다. 잘한다 도와주면 엄청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장 정책이라고요. 그러면 국정부는 뭡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 했죠.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가대 생산, 가대 소비 현상이 돼요. 그럼 이때 부의 외벽화는 너 잘못하잖아 하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실패가 됐죠. 잘못하는 거를 수정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좋은 거를 수정하는 거는 조장해 주죠. 안 좋은 거를 수정하려면 너 보조금이 아니라 부담금을 부과시킨다고요. 부담금,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은 가태료 성격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은 뭐라고요? 가태료 성격을 부담한다는 거죠. 부담금. 그다음에 세제는 뭐 한다?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고요. 너 하면 안 돼. 중과세를 한다고. 중과세. 이런 것을 무슨 정책이라느냐? 규제 정책이라고요. 무슨 정책? 규제 정책.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마시고 일단 외부 효과가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고 그 외부 효과에 따라서 실패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빨리 생각하시라고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실패가 가소. 이거는 뭐다? 가대. 됐나요? 그럼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다. 그럼 앞에 이거는 이때는 뭐래요? 정의 외벽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장 정책을 써서 수정해주고 정책하고 그다음에 부는 안 좋은 거죠. 그럼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하니까 수정이 되었어요.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는데 수정이 되었다. 수정이 되었다면 다시 뭡니까? 자, 플러스 됐던 것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됐던 것이 수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빨리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빨리 이 부를 생각해요. 정은 실패는 마이너스. 다시 정부가 개입하니까 다시 플러스. 자, 요것이 뭐다 있냐? 하나의 공급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물어요. 그러면 이 공급이 마이너스는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뭐가 됩니까? 수요자 경쟁을 낳겠죠.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뭡니까? 오르겠죠.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그럼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니까 보조금을 줘서 이제 공급을 도와주니까 어느 쪽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춰지죠. 그럼 올랐던 가격이 다시 공급이 다시 뭐였다? 증가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공급 증가가 되니까 다시 가격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올랐던 가격이 뭡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방금 내가 이렇게 부를 잘 보고 판단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급이 뭐 하는 현상? 증가된다. 가되죠. 공급 증가는 양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많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어떤 얘기겠습니까? 예,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규제라니까 너 혼자 독점하면 안 돼. 규제라니까 다시 뭐 한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순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됐나요? 이 삼박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공급이 증가되는 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다시 뭐다? 공급이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이거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다시 시장은 가격이 오르더라. 다시 가격이 내려와요. 이 네 박자를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외부 효과는 이 네 박자를 잘 인식하는데 이제 용어를 좀 더 익혀봅시다. 자, 이 감소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측정 생산량이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 이것을 보자. 이 말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효과에서 자
그러면 생산적인 측면과 소비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외부 시장 실패를, 이런 한 시장 실패를 방금 뭐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수정하는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런 시장 실패가 정부의 개입만으로 수정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시장이 조정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코저 정리라는 거예요. 무슨 정리? 코저 정리. 자, 그래서 밑에 1번 당사자 간의 해결이라 썼죠. 그것을 기억에 외부 효과는 사적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당사 간의 치유도 가능하다는 문장 기억하시고, 그걸 우리가 뭐다? 코저 정리를 한다. 이걸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니까 가로 2번이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 개입.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정책을 쓴다고요? 조장 정책. 그리고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의 외부 효과의 정부 개입은 뭐다? 규제 정책. 자, 용어를 빨리빨리 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가정을 101페이지 보니까 다시 이 가정을 다시 모아서 짧게 하는 거 있죠. 그 표, 두 번째 표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비교해 놨죠. 내가 이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분명히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씩 순간적으로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정의 외부 효과 반대는 부의 외부니까 정의 외부 효과 하나만 잘 잡아도, 자, 정의 외부 효과 반대가 뭐냐? 부의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 개념을 반대가 부의니까 정의 외부 효과만 잘 머릿속에 정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생산 과정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란, 일단 내 머릿속에 정의 외부 효과는 좋게 만드는 거야, 나쁘게 남는 거야? 좋게 만드는 현상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생산은 무슨 개념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 쓰레기가 논다고요. 그럼 그 쓰레기를 해결하는데 뭐가 발생한다고요?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생산적인 측면은 무슨 개념을 보고 판단한다? 비용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생산적인 측면은 뭘 바라본다? 물건을 만들고 나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쓰레기를 해결하는 비용적인 측면을 바라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정의 외부 효과야 부의 외부 효과야 판단한다고요. 그럼 이 발생하는 비용 처리를 자 뭐가 된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있고요.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사적 비용. 됐나요? 사회적 비용. 그럼 사적 비용. 자, 여기서 사적이라는 것은 생산이죠. 물건을 생산한 사람을 사적 주체라고 말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를 말해요. 그럼 공적 주체는 우리가 국가기관이죠. 그럼 국가들이 쓰는 돈은 누구를 돈을 써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란 말이야. 다시 사회적 비용하면 누구 주체? 공적 주체를 생각하라고요. 됐나요? 그럼 공적 주체가 쓰는 돈이다 말이야. 공적 주체가 쓰는 돈은 누구 돈을?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럼 사적 주체는 뭡니까? 그 말은 사적 비용이니까 사적 주체인 물건을 생산자를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바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건을 만들고 나면 쓰레기가 발생하면 쓰레기 해결 처리를 누가 해야 돼요? 물건을 그 원인을 발생시키면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이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쓰레기 비용 처리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라고요. 그러면 반대, 정의 외부니까 생산 측면에서 반대가 뭐죠? 부의 외부 효과야. 그럼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볼 때 사적 주체가 물건을 만들었어. 쓰레기 오염 물질 비용 처리가 많으니까 몰래 밤에 뭡니까? 몰래 밤에 버려. 그럼 누가 버린지 발견하지 못했어.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누구? 정부의 세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사적 주체는 돈이 적게 들죠. 돈이 적게 들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이해됐나요? 생산은 뭘 측면한다? 비용. 그 비용 처리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사적 주체인 사적 비용, 공적 주체의 공적 비용을 생각한다고죠. 그럼 사적 주체,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을 쓴다? 그럼 좋은 현상이야. 정. 그러면 사적 주체보다 공적 주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국민의 세금이.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요겁니다. 요 정, 부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생산적인 측면을 보니까 자, 정의 외벽가가 발생하면 실패가 뭐라고요? 마이너스라 했죠. 정의 외벽가를 발생시키면 마이너스 실패를 가져온다 했죠. 그럼 마이너스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까 뭡니까? 가소 개념을 넣는다 했죠. 그럼 부의 외벽가가 발생시키면 그 실패가 뭡니까? 플러스가 된다 했죠. 가대 개념이 된다 했죠. 됐나요? 그럼 봅시다. 왜 이것이 가소되느냐? 사적 주체가 사회적으로 이로운 물건을 사적 주체가 생산 공급해. 그럼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데 계속 이게 아까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이롭지만 그 공급자 계속 공급 계속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비용이 많아지니까 적자라고 해요. 적자. 우리가 그 외과병원 있죠. 외과병원. 그 외과병원에 저 섬이라든지 멀리 있는 사람들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외과병원이 돈이 안 된다고요. 돈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지원해 줬잖아요. 정부 지원이 없으면 공급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너 좋은 일 하니까 계속 해줘라 하지만 우리 돈이 안 된단 말이야. 적자라고. 인건비 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계속해서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아까 정부가 뭐한다? 보조를 해줘서 계속 유지케 해주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박사 있잖아요. 어떤 병원입니까? 지금은 그만뒀죠. 짜증난다고 해가지고. 옛날 북한에 용사가 기순해가지고 그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슈가 돼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 그 헬기도 보급해줬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이국중 그 외과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좋은 거지만 비용이 발생하니까 돈이 안 된다고 돈이.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요거 봅시다. 생산 측면 부의배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자 부의배 효과 사회적 비용이 들죠. 그러면 이 사적 주체는 물건을 만들게도 몰래 벌리면 이 공급자는 뭡니까?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럼 똑같은 물건의 생산 업체보다 뭡니까? 원가가 절감되겠잖아요. 똑같은 물건은 그 공급자라면 자기 비용이 절감되니까 원가가 절감되잖아요. 그럼 원가 절감된 만큼 물건을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양이 똑같은 물건이 더 많아지니까 가대 생산하니까 단가도 낮아지죠. 그래서 사적 비용이 적게 들면 그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생산업체는 도산하고 네?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계속 살아남겠죠. 그래서 너 하면 안 돼 라고 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규제한다고요.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 자, 생산 과정이 있고 소비를 여기 딱 갖다 보죠. 소비라는 것은 아까 뭘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수익, 편익 이렇게 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 있고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있다. 자, 비용적인 측면은 정의 외벽가는 한 사람의 희생이 되는 것이 좋다 말이에요. 사적 주체가 공적 주체보다 비용이 많을수록 정의 외벽가입니다. 근데 이익적인 문제죠. 이익적인 문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 주체의 이익보다는 공적 주체의 이익이 더 큰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사적 하면은 뭐다? 사적 주체 생각하시고 사회적 하면은 공적 주체를 생각하시라고요. 이거 암기할 개념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좋은 현상, 나쁜 현상. 그러면 이거를 소비적인 측면에 볼 때 요거는 반대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 과정까지 다 설명했어요. 101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와 같은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때 좋은 것을 가져올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뭡니까? 가져가려고 해요. 자, 좋은 것이 발생한다면 나에게 이로운 것이 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먼저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나쁜 것이 발생한다면 뭡니까? 오지 말라고 계속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 오세요. 우리 지역에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잖아요?
PP 현상이라고요. 무슨 현상? PP 현상.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어떤 현상과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을 불러옵니까? 하는 PP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라고 해요. 됐나요? 무슨 현상? PP. 자, 그 다음에 나쁜 거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을 발생시킵니까? 예, 님비. 자, 님비 현상. 예, 냄비예요, 냄비.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님비 현상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천시가 어느 지역에 여러 동이 있다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합니다 하면은 전부 다 좋으면은 우리 지역에 오세요. 서로 가져가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합니다 하면은 절대 오지 마세요. 나쁜 거는 우리에 절대 오지 마세요 하고 좋은 거는 우리 지역에 무조건 오세요 하는 거야. 됐나요? 자, 좋은 거는 정의 외부 효과를 가는 좋은 거는 우리 지역에 오세요 하는 게 뭐라? PP 현상. 이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죠. 나쁜 거는 우리 지역에 오지 마세요 하는 거는 뭐다? 님비, 바나나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에? 됐나요? 예. 바나나 현상, 그 다음에 님비. 예. 이 단순한 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묻고 문장을 볼 때 이 가정을 묻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해서 이것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표현이 정이냐 부냐 이걸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지 말고 사적 하면 뭐다? 사적 주체를 생각하고 사회적 하면 뭐다? 공적 주체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정이냐 부냐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가소라 말과 가대라 말은 어떻게 쓴다고요? 가소는 적정 생산량보다 많다 적다. 적다 이 말이고 가대라 뭐냐? 적정 생산이 뭐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 것이 가대고 필요한 양만큼 뭡니까? 적게 생산한 거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있으며 101페이지 4번에 정부 실패 원인 있는데 방금 정부 실패 원인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2페이지부터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이걸 외부 효과는 분명히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정리하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꿈을 깨도 못해요. 그래서 사적 주체를 다시 누구 보라고요? 사적 비용, 사적 편이 가면 사적 놓으면 민간 주체, 개인 되나요? 사회적 하면 뭐다? 공적 주체를 생각하라고요. 자, 사적 하면 뭐다? 사적 주체를 되나요? 사회적 하면 공적 주체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판단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부동산 토지 정책부터는 빨리 갈 겁니다.